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넘버원의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설 연휴 푹 쉬었습니까?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 네. 참 오래간만에 쉬었습니다. 그 여름 휴장기가 저희들이 이제 부산 금요경마 하다 보니까 그 크로스로 한 주씩 하다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재테크도 있다시피 슈테크, 쉬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데, 굉장히 그, 배팅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 예상하는 우리들이나, 다 아마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좀 지친, 구정 이후로 계속해서 안 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쳐있는 건 솔직히 사실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상가 아마 그랬을 거고, 여러분들도 조금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피로누죠. 배팅에 대한 피로누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요. 아무튼 경마라는 게 제가 뭐 텍스트상에 금요 경마에 올렸습니다만은 24년 경마 저도 했습니다만은 휴장 이유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방송 스타트부터 절대 무리한 배팅은 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도 상당히 오늘 금요 경마가 오늘 금요 경마도 어렵습니다만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휴장 이후는 모든 것이 리듬이 깨져 있는 바이오리듬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배팅하면 올리시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야, 오래간만에 2주 만에 또 몸도 근질근질하니까 한번 배팅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휴장 이후와 경마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했다. 조심해서 배팅 강도를 평소보다 조금 낮춰서 해달라는 것을 거듭 제가 24년 경마했습니다만 저의 경험치를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씨는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얼굴 보니까 지지난주에 괜찮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UCC 방송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도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늘 준비하고 여러분한테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토요일 제1경주 국산 1군 국산 5군 죄송합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2주만 하니까 조금 헛소리가 나오네요. 국산 5군의 1300m 마력경주인데 이번 경주 기본적인 배당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샌드장이 지난번에 바람이 휴양 이후에 첫 출전했죠. 그때 휴양에 첫 출전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바람이 분 거?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박연옥이 쓰고 솔직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후차로 가져갔는데 또 체중도 당연히 빠졌고요. 이번에도 소속조 휴장기 때 또 이번 주에 소속조 마필 베스트 유인이나 마필 같은 하위권입니다만 병합하는데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었고 이 막판 추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막판 추임력 상당히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샌드장은 그래서 인기 1호 졸지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그런 편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번 경주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땐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어요.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레이스 흐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짜여가느냐. 이제 이것도 경주 전개상의 흐름도 봐야 되는데, 순발력이 있는 JS 러너, 4번, 써넥티브, 여기에 7번 재능금 받고 휴양을 가졌던 유찬스, 여러 마필 또 외곽에 있는 11번 태산마루, 여러 마필들이 좀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두권 느린 레이스입니다. 빠른 레이스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편성에서 또 선행 마필을 하나 또 버텨버리면 가서 버티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지 않습니까? 종종. 이번 경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복병권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병권. 샌드장을 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하나 복병권 마필들 하나 보고 싶은 건데, 휴장전에 출전을 못했어요. 휴장전을 출전을 못했는데 바로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승군 이후로 12번을 허역되고 있는데 아무튼 조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바로 1번 골드백입니다. 골드백인데 요거 조심하십시오. 제가 휴장의 조개평에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게 상당히 그리고 은근히 정성을 많이 들었어요. 휴장전에 상금무조로 출전을 못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5군에서요. 근데 1번 골드백 제가 휴장기 조개평도 슬쩍 언급했습니다. 조금 신경 쓰인다고요. 아마 근데 이 골드백을 조심해야 된다. 1경주부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1번, 2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올라오는 선취평 마필이에요.
그래서 앞선에 있는 마필도 또 엮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예, 그래서 1번 골드백을 제가 UCC 2주 만에 출전한 UCC 방송 첫 방송에서 골드백을 조심스럽게 복병권 마필을 언급하면서요. 자, 김지원 의원님 2주간 쉬었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죠.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첫 경주에는 저는 뭐 강축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예요. 이번마 샌드장은 어지간하면 입상권 한 자리를 무난히 지켜줄 수 있는 강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는 이 오랜 공백기도 공백기입니다만 이 주행 재검을 받기 전에 무려 체중이 이 50kg 가까이 빠져버렸어요. 원래 이 말이 470kg대가 넘었던 말인데 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체중이 정말 많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이 복귀 전에 나섰던 9월 1일 경주에서 마방에선 이 마필 능력은 되는데 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무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박연우 기수가 레이스를 풀어갔던 경주였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워낙에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막판에 뭐 여유 있게 2착을 찍어주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소속조의 베스트 윈, 거기에 이 칸초 댄서, 이런 이 하위군 상위군 마필들과 번갈아 가면서 병합까지 때려내면서 나름대로 이 조교 과정을 탄탄히 준비하고 출전하는 말입니다. 확실히 이 직전 준비했던 그 조교 내용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조교 내용이었고요. 더군다나 이 샌드장은 포리스트 캠프에 잠하고 데뷔 전에는 선행을 받고 입상했던 말 아닙니까? 이 스피드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 과연 샌드장이 여기서 직전처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초반에 밀고 때려서 선행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후차권도 좀 갈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여튼 뭐 따라가도 되고 앞에 나가도 되는 이번마 샌드장은 이 배팅권에서 빼면 안 되는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마리 더 언급을 드리면 이 때리기만 하면은 될 것 같은 말이에요. 7번마 뉴찬스라는 말도 샌드창처럼 센 말이죠. 이 답창 때문에 출전 주기가 계속 미뤄지다가 61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훈련 때 걸은 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전에 이 뛰었던 이 가락구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이번 훈련 때도 상당히 이 씩씩하게 잘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별히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없는 양호한 상태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57kg긴 합니다만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들과의 능력 비교를 해봤을 때 7번마 뉴스찬스도 여기서는 절대 밀릴 능력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7번마 뉴찬스도 충분히 배팅권에 엮어가볼 만한 배당 마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공백기였으니까 선행을 나가야 되겠죠. 뉴찬스가요? 네.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따라가도. 알겠습니다. 예. 뭐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2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8번마 용해가 데뷔전 때 워낙 막강한 이 포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팔립니다. 용해 빼고는 뭐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그만큼 이 나머지 지금 상대들이 실전 경주를 통해서 보여준 게 미미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용해라는 말도 이 주법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발은 잘 쓰는데요. 이 회오리 찍기라고 이 발을 돌려서 써요. 이 JS 홀드나 이 오늘 금요경마 때 나오네요. 스테이터스 세이크라는 말. 그런 말처럼 발을 돌려 쓰기 때문에 경주를 해서 오래 뛸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이 뛸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때려서 상금을 벌어야 되고, 이 데뷔전 때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다소 약하게 봤던 말인데 엄청 뛰더라고요. 하위군에서는 충분히 통할 만한 기본기까지 갖췄다라는 판단이라 거린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 상대들과의 대결이라면 또 한 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 3번마 알라딘은 직전에 확실한 이유를 갖고 잘라드렸던 말인데 제 단점 보완을 계속해서 지금 이 메꿔 나가고 있는 조교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이 힘도 계속해서 차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이 따라가다가 의외로 취입한 발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번마 알라딘 조심하시고요. 6번마 감동신화라는 말도 이 끄는 악벽 때문에 좀처럼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말인데, 이 직직전 경주, 이 7월 14일 경주부터 끄는 악벽이 많이 순치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조만간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부터 이 감동신화를 좀 재밌게 볼 예정이고요. 뭐 감동신화 같은 말은 백판이기 때문에 8번에 붙여도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하실 만큼 환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에요. 이 6번마 감동신화의 실점 변화도 기대해볼 만한 경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위원님. 네, 저기 이경주가 전체적으로 우리 김준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 이 영희가 이제 크리켓 자마죠. 크리켓 자마인데 크리켓 자마가 기본 밖을은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12월 초인가요? 12월 달에 그 2세마 그 1300m 그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제가 봤을 때 휴장기 때 적용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연투를 되는 안 되는 연투를 하겠다는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저게도 기본적인 조기 이상을 했고요. 조금 더 빠릿해졌고, 이제 문제는 2세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어느 정도 마체 완성도가 끝난, 3세, 4세마필도 지금 2편성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대상용주, 제가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상용주를까지 염두에 두는, 이제 이 연승을 하면은 충분히 그 상금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제가 계산을 조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용의를 뭐 버리지 말고 가져간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절대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2세 마필들 함부로 거기 승군전 마자 마필들 잡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뭐 허다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는 아니다. 200m 거리 늘어난 거. 또 문제가 약간은 있고요. 여기 이제 방금 전에 말 같은 2세 마필입니다만 이제 3세 마필들이 사실 별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이라는 것 마필도 그냥 조교를 그냥 벌레 했어요. 그냥 20조 직후서 답지 않게. 그러니까 하고 뭐 가우초도 그냥 조개 패턴의 변화를 보였어요. 가우초도 조개 패턴의 변화를 보였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마디, 우선 제가 무슨 말했다시피, 이제, 지난번 승군전, 거리 첫도전에서, 적응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제 안장은 조금 믿음이 없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알라딘이 배팅을 가져가시라. 알라딘을. 버리지 마시라. 제가 휴장기 조개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쪽에 들어왔어요. 근데 석봉이 때문에 솔직히 조금 덜 빨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2세 마필입니다만은 이 알라딘이 그 강약 조절을 하는데 조교왕도 석자가 올렸습니다만은 좀 파워감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어찌됐든 지난번에 데뷔전 때 제가 안 봤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1300 갑자기 늘어나서 안 봤는데 이번에 또 100m 늘어났고 힘이 조금 찼다가 안쪽에 들어왔다 지난번 애각에서 그러면 조건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세 4세 마필 별로 내용이 없거든요. 때문에 알라딘은 기본 순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을 가져가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이 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3경주 혼합 4군 1000m 마령의 경주인데 2세 마필 레이스죠. 레이스인데 참 조금 허전합니다. 왜 허전하냐? 데뷔전 때 우리 고성희 기수님이 참 이런 거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면 여러분 이제 동영상 여러분들 일반 팬들도 보시죠. 직선에서 인코스 타고 쭉 왔어요. 덕진폭의 고성희 기수가 오다가 직선 이렇게 이제 코너에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직선에 돌아오는데 쉴 데 없이 외곽으로 나와요. 직선에 그냥 빈자리 있거든요, 안 해요? 안쪽이요? 많이 웃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건 안 해야 돼. 이건 뭐냐? 기승 정직감이에요. 무조건 정지를 줘야 돼. 애국은 제가 유럽 경마를 몇 번 가봤고, 제가 실제로 해서 배팅도 해봤습니다만은, 일본 경마는 안 가봤어요. 제가 일본 싫어하니까요. 이것은 무조건 정지입니다. 기본이 6개월 정지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정직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부산은 많아요. 직선에서 괜히 임펜스 타고 오다가, 그럼 그대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쉴 데 없이 일부러 외곽으로 나와요. 고생이 기수가. 고생이 일부러 나와가지고,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3착을 돼요. 안장, 기본 순발력까지 고생이 기수가 데뷔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안장 조경왕도 짧고 강하게, 강도를 올리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는요. 근데 엄청 의지있게 돌리니까, 이게 이제 조경왕 기수 1번 게이트니까 인기를 팔려줘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무조건 정지를 줘야 돼요. 무조건. 아니 세상에 이렇게 타고도 괜히 바깥으로 일부러 나와요. 일부러. 왜? 거리 손해를 하기 위해서. 걸음 아끼기 위해서. 그럼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부산도 많고 서울도 많고요. 그러면 정지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인 승패패인 거거든요. 이건요. 애가 나온 만큼 거리에 손해를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덕진포구를
제가 화를 나고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만은 인디안 브루에 대해서는 제가 조개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30만 % 어부지로 입상한 마필인데 걸음은 조금 빠릿했어요, 약간. 그래서 저는 덕진포구가 지난번에 비해서 데뷔전보다는 조금 안장도 교체됐고 해서 인기 순위 1위입니다만은 김지훈 의원님의 첫 번째 추천경주예요. 첫 번째 추천경주인데 뭐 중이 제 말이 못 갔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이제 외곽에 있는 스탠더 카메라맨요? 참 발음합니다. 데뷔전 때 1350배 주인공이죠. 대단한 마필인데 이전제. 죄송합니다. 이전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제인데 그냥 그렇습니다. 걸음이 그냥 조교왕도 조금 올렸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인기 순위에 근소하게 인기 1위로 팔려집니다만은 8번 덕진포구, 그 다음에 인디안 브루를 충만한 인디안 브루로 갑니다. 덕진포구로 가는데 8번 인디안 브루를 기본 막구인으로 가져간다. 우리 김지현님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첫 번째 추천경주 연휴 끝나자마자 우리 김지현 의원님의 첫 번째 추천경주인데 조금 소스 좀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단 뭐 직전에 걸음을 누가 봐도 아꼈던 1번마 덕진포구가 이번에 조경호 기수를 올려놓고 과연 정면 승부를 해주는지, 거기에 직전에 선행을 받고 입상을 했던 11번마 스탠더드 카메라맨, 자, 이 마필이 이번에는 선행을 못 받는 상황인데 선행을 못 받았을 땐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일단 포인트인 경주죠. 이를 열하나가 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경주인데, 과연 이 대끼리를 인정하고 한 방을 때려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이번 경주에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유심히 좀 풀어보니까 답이 쉽게 나와요. 일단 1, 11 가운데 한 마리는 쉽게 자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은 한 마리에 붙여서 꼭 노려야 될 이번 경주 최대 폭병말도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3경주는 이 깜빡이 막건을 아예 무시하고 중배당에 개인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에요. 일단 이 주행검사 내용이 좋았던 마필 중에 제가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이 주행검사 내용은 10번마 빛의 왕자가 좋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심히 보셔야 될 말은 51점 하방이 2번마 행운 번쩍이고요. 데뷔전 당장 입상은 지금 힘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크게 발전할 소지를 갖춘 잠재 능력이 풍부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2번마 행운 번쩍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차후 경주부터 이번에 어떻게 뛰는지 보고 차후 경주 때부터 실전 배팅에 좀 엮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 11의 대길 막건을 무시하고 중배당 한방 막건에 승부수를 던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은 토요경마 배팅 자금을 충분히 이번 경주를 통해 싹 다 만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 승부처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배를 타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기대에 꾸준히 지금 보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휴장 직후고 또 여러분들도 이 휴장 때 돈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돈 한번 여기서 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육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확 믿고 때릴 만한 말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8번마 나의 하루랑 9번마 송암장사가 주행검사 이 기록 자체가 그나마 가장 나은 정도예요. 자, 이 중에 제가 한 마리를 잘라드리는데, 이 유승환이의 8번마 나의 하루는 일단 데뷔전 경주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9번마 송암장사 같은 경우는 이 주행 자세가 상당히 탄탄한 스타일이에요. 채찍발도 잘 받고,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주행검사 기록이었다면, 나의 하루는 그야말로 이 기승했던 황순도 기수가 실전 부조였습니다. 한 바퀴 내내 쥐어짜고 이 패대기 치고 그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검사 도착 순위만 보시고 나의 하루가 이게 뛰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록 이상으로 뽑아낼 만한 훈련 내용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미진했기 때문에 이 8번, 9번 가운데 9번마 송암장사를 세게 보시고 8번은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9번마 송암장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그 밖에 이 3번마 무사도나 5번마 황금빛 세상 이런 마필들은 이 주행검사 때 이 걸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말이에요. 각자 다 이 사연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3번, 5번 가운데 좀 세게 나오는 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4경주는 이 9번마 송암장사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의원님. 네. 금년에 제가 묘한 좋은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2세 마필,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닌데, 뭐 결과적으로 뭐 자랑을 하는가 합니다. 그 2세 마필들 금일날 텍스트상에 제가 올렸다시피, 외산마가 됐든, 국산마가 됐든 간에, 혈통,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기현 의원님의 3경주에 제가 한번 시간 관계에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51조 마필이죠. 51조 마필이 혈통이 기대치가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행운번쩍이라는 마필이요. 근데 요건 아직 힘이 덜 작고 고개도 조금 높고 그렇게 되는데만 이 마필 이제 힘차면 뛸 거예요. 중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지금 제 4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검사 보면은 공격기도 51조인데 여기는 능력검사가 좋았기 때문에 송암장사가 상위용 마피아와 병합하는데도 상당히 순간적으로 리드하는 좋은 모습은 보였어요. 보였는데, 이제 조교가 조금 약해요. 조교 강도가 좀 약해요. 아무리 신의 마필, 데뷔전 맞이하는 마필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조교가 조금 강도가 약하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5%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고, 여기 이제 복병권 마필, 10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혈통을 보기는 봅니다. 보지만은, 우선은 제가 조교 전문가니까, 조교 때 걸음이 능력검사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능력검사하고는 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그런 마필을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그게 이제 뭐 한 3년 전이죠. 벌써 만 3년 전에 35조 앰셀런트요. 그런 마필인데, 느낌이 아주 강할 때는 제가 추천이 합니다. 그 앰셀런트도 3년 전에 제가 능력검사는 도저히 추천이 안 됩니다. 능력검사 봐서는. 근데 조교빨로서 놓고 갔는데, 후착 딱 세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필 기억 안 납니다. 아무리 하만식 기승 걸로 기억이 되는데 3년 전에요. 초고배당을 놓쳤던 그런 아쉬움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2세 마필들, 데뷔전 마필들은 저는 혈통보다는 능력검사보다는 조교를 우선 봅니다. 여기 이제 몇 마리가 있어요. 몇 마리는 있는데 제가 조교평까지 언급했습니다. 바로 1번 더블파워입니다. 능력검사 밋밋해요. 지극히 평범합니다. 마체도 크지도 않고 커맨더블 장하는데 힘이 좋죠. 근데 여기에 의외로 조개발은 세우고 출전해요. 안장이 또 항순도까지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안 팔릴 겁니다. 거의 안 팔리는데 이 더블파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검사하고 틀려요.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어떻게 커먼데블 자마가 약간 꼬장기 있고 힘이 좋은 마필인데 데뷔전 때 어떻게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러면 괜찮다.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신만 게임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경주 안말들 한정경주 혼합사고는 1200m 마련경주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봤죠. 놓고 가서 주력으로서 복숭시 16배, 쌍성시 38배가 나왔는데, 타이거 로얄이 이제 3착승원에 걸렸는데, 안말, 이번 주에 혼합 사군이 편성이 3개거든요. 강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순발력은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뚝심이 좋은 마필이에요. 한 발 뚝심이 좋은 마필인데, 상태는 이상 없어요. 3착승원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3주 동안 휴장 전부터 강약조절 하면서 상당히 의지있게 조절을 시켰어요. 발로님 자체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뛰었던, 경주에서 인기 마필들 솔직히 불안했기 때문에 놓고 때렸는데, 주력으로 때렸는데, 운이 좋아서 좀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상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같이 그때, 그린 에너지하고 같이 같은 편성에 또 걸렸네요. 안말 레이스다 보니까요. 근데 편성이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인기 1위로서 이제 팔려주고 있습니다. 팔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후차권이 이제 타이거 로얄을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간다.
하고 우리 그 힘이 좋은 마필로서 또 오경왕에서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수하고 공합이 맞지 않나? 기수하고 공합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여기 이제 복병권 마필 들어오면 대박인데 들어오면 대박입니다. 2번 투지입니다. 2번 투지. 물론 제가 조계평이 말씀 이종민 기수의 파리 코리어도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마무리 조기가 마음에 좀 100% 안 드는데 아무튼 대박 마필은 대박은 두지라고 저는 봅니다. 대박이 터진다고 하면 왜 두지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휴장 전에 근데 조교를 굉장히 정성을 들여요. 정성을 들이면서 마치도 비교 얇습니다만은 마무리 조교가 은근히 마음에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조교 광대는 데뷔 이후로 가장 의지 있게 강약조절하면서 의지 있게 조교시켰기 때문에 대박은 저는 투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경마에서 절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 보고 싶은 게 타이거 노얄이고 대박은 투지다. 저는 이 정도로 언급하면서 오경주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 김준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1번마 타이거류럴과 이 8번마 그린에너지가 1200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연히 타이거 노열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주고요. 이미 그린에너지의 이 선행 페이스를 이 경험해봤던 타이거 로얄 때려잡았죠. 때려잡으면서 이 1000m에서 우승까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더욱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직전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이거 로얄 설명을 드릴 때 이 4번의 경주에서 걸음을 아끼고 드디어 요번에 때리는 첫 번째 승부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때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자, 이번에도 별탈 없이 입상권 한 자리를 꽂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후차권에서 8번마 그린 에너지가 과연 1200m를 소화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인 경주죠. 8번을 인정하면 이번 경주는 내일까지 뛰어도 1번, 8번 한 방밖에 못 사는 경주고 8번이 이제 1200m가 다소 좀 멀어 보인다 하면은 이제 나머지 마필들에게 이제 입상 기회가 오는 경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8번마 그린 에너지의 선행 버티기는 50대 50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저는 이 배당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해볼 예정인데 4번마 드래곤일도 여기선 안 될 게 없는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이 점차적으로 주폭도 널찍해지고 이 힘이 계속 차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뛸 준비를 끝마쳤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6번마 이 에이스 드리머 거기에 외곽에 있는 12번마 동서대륙도 이 그린 에너지 8번만 선행받고 서버리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번 경주 후착 후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경주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경주예요. 어차피 1번, 8번 이 깜빡이 막건 자체가 이 3배 이상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깜빡이를 인정하고 가볍게 한 방을 때릴지 아니면 깜빡이를 배제하고 이 4번이나 거기에 2번 두지 거기에 6번 12번 이런 말들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배당으로 가볍게 때릴지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1번마 타이거 노열은 한 번 더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700m 옆에 계신 이성원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토요경마 UCC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배당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10번마 펠로스 글로리가 인기를 또다시 모으는 경주네요. 자, 이 펠로스 글로리는 직전에도 제가 아주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던 말이에요. 역시나 인기만 모으고 직선에서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개가 보장이 돼야 펠로스 글로리는 이제 능력 발휘는 아니고 어부지리로 이제 입상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 선두권 전개가 보정되어 있는 경주는 아니죠. 자, 왜냐? 매각에 이 발만 무식하게 빠른 12번마 아이스버디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스버디가 10번을 보내놓고 붙들고 타고 싶어도 이 워낙에 이 종종 걸음으로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번을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민호 기수도 일단 되든 안 되든 초반부터 이 선행 추라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펠로스 글로리의 전개가 그렇게 확고하진 않다. 인기도에 비해 다소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 경주 좀 배당으로
들어가 볼 예정인데 여러분들께 한 마리 추천드리면 이 지용철 마방의 3번마 최종 병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나머지 마필들은 2번마 아랍폭풍 외에는 다들 현군에서 밑바닥이 다 드러난 마필들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최종 병기는 아직까지 맘먹고 때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의도적인 장거리 출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장거리까지 의도적으로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설마 걸음을 아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보여줄 게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박시청 기수가 요즘에 이 배당을 곧잘 잘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시청 기수의 이 매몰찬 말머리 기대해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3번마 최종 병기의 깜짝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뭐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 기억나시지만 얘는 이제 그 하위군에서 뭐 하위군 국산 5군 6군 아니겠습니까? 그때 휴장 전에요. 제가 어처구니없는 하는 실수를 했어요. 김전 의원님요. 무슨 실수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 38조에 기습 선행 받았던 코리안 챔프와 맞필이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휴장 전에요. 추천위원이었습니다. 추천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보는데 문세발 기술로 안장 교체된 우리가 그 유시스 한국라 했던 뷰티풀 댄서를 버렸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내가 왜 버렸는지 제가 아니 그 복병이 코리안 챔프 놓고 그냥 그 43점 뭐였죠? 우리 박태정에서 그 딱 대끼리 했으니까 두 방으로 때렸으면 끝났지 않습니까? 간단한데 제가 왜 뷰티풀 댄스를 그 우리 6월달 그 한국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렸는지 참 저도 끝나고 나니까 제 자신이 참 어처구니 없다. 아마 뭐 기억나실 거예요. 팬 여러분들 음성 들으신 분들요.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상을 제가 하고 말았는데 아마 그 변명 같습니다만은 좀 여름 휴장기 또 좀 쉬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제가 아예 부산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 쉬었어야 되는데 한 주를 깨끗하게 쉬었어야 되는데 부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고 팬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주 제가 오늘 그 휴장 이후 첫 UCC 추천경주입니다. 추천경주인데 방금 전에 우리 그 김지현 의원님이 슬그머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좀 인기말을 팔려주는 10번 페로스 글로리. 지난번에 저도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인기 1위였죠. 근데 이제 중간에서 선행을 뺏겼죠. 뺏겼는데 조금 서둘러서 출전한다는 느낌도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페로스 글로리는 대충 하고 조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인기 순위에서 어차피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또 쓸데없이 좀 제가 팔려주는데 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리안 챔프의 그 큰 실수를까지 만회해가면서 여러분한테 꼭 만회해드리겠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제가 하고 말았는데 그 경주까지 생각하면서 제가 꼭 만회되겠다. 또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또 인기 마필, 불안한 마필은 페르스그로 뭐 쓸데없는 마필이 있고요. 그래서 때리고 받치고 하면 충분한 견적이 나오고 이러면서 먹으면서 시작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왜 버렸는지 지금도 참 제 자신이 미흡습니다. 자, 7경주 국산 6군 1200m 만행경주입니다. 참 국산 6군이다 보니까 쉽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데뷔전에서 뭐 조개편에서 제가 시장에 조개편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업에서 우리한테 보여준 게 없어요. 속보만 살살살 하고 능력 검사는 괜찮았죠. 바로 지금 인기로 팔려주고 있는 그번 스피드 테크닉 포레스트 캠프 장화입니다. 밖으로는 할 거예요. 마트도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조교가 약하니까 저는 사실 안 봤어요. 솔직히 안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여상한 데서 조교를 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알았는데 이건 일종의 속임수예요.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뭐 제도장으로 뭐 제재는 없습니다. 제재는 없는데 이건 일종의 속임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개떡 같은 그런 매너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전혀 안 보여주고 어디가 숨어서 조교해가지고 조금 조교자들 농락한다니까요. 뭐 조금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보여주는 조교를 시켰어요.
강구보태 또 수보태 괜찮아 보였어요. 다만 데뷔전 때 이제 일본 게이트의 이점을 가지고 문세발 기수가 선행을 받았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받았을 때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2세 마필들이라 이렇게 너 선행 가라 이렇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선임에 대한 가능성이 100%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약간의 의심도 가지고 있다. 제가 이성훈이가 뭐 금방님 말씀입니다만 의심병 환자는 아닙니다만은 과연 일본 객체 선행을 받았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이번에도 통할지. 물론 선행 가면은 한 바퀴 더 뺑 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병권 마필들이 있습니다. 몇 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개로 계속 앞과 뒤가 있습니다. 아까 뒤가 있는데 제가 두 마리를 체대배당 팔려주고 있는 영광 챔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복병권 마필 두 마리를 언급하겠습니다. 복병권 마필 두 마리를 동시에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7월 28일 날 순발력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앞전에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 이 마필 쭉 뛰었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바로 뛰었던 것이 앞전에 뛰었던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 전에 쭉 어떤 게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로 1번 유로킹입니다. 아무튼 그림이 빠듯해졌어요. 아무튼 그림이 빠듯해졌고 파워감이 좋아졌다는 것. 예. 요거 비록 3세 마필이고 순발력을 앞전에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막발 한 발 있는 마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부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조심하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후착을 가졌던 마필 외곽에 있는 주도자입니다. 네, 외곽에 있는 주도자입니다. 지금 경호에서 시천이 언준이 타다가 다시 고성이로 지금 바꿔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조경호 기수가 바닥을 겨놨어요. 제가 16조 어떤 패턴인지 제가 알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빠릿해졌고, 저게 패턴의 변화가 보였죠. 구보 위주로 길게 여태까지 시키다가 이번에는 스피디 향상을 위한 스포를 강하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강구를 안 때리고요. 네, 요건 패턴의 변화. 그 다음에 저게 패턴의 변화와 기수가 안장이 오히려 교체됐다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제가 주도자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몽룡주의 1번 유로킹과 12번 주도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4군 1300m 별정 5비인데요. 이번 경주가 터지면은 오지게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배당, 중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알공주가 근소하게 인기를 팔려주고 있는 선두권 약한 편성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도 저게 약해요. 약한데 과연 우리 이동국 기수님이 이런 약한 조교를 연속으로 해서 선행을 받아서 과연 어떨지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습니다. 걱정 반 기대를 많이 하고 여기 그냥 복병권 마필도 있습니다. 어차피 또 박현종 기수의 안장에 프라이 레이디도 태종이기 때문에 또 팔려주고요. 그런 편성인데 여기서도 복병권 여기서 저는 복병권 하나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UCC 방송 보신 분들 그래요. 제 양반에 맨날 복병권만 언급하느냐.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이성훈이가 예상하는 스타일이 있고 우리 김주원 의원님이 예상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UCC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아이덴티 즉 개성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이 팔경주도 사실 총알공주가 아무리 선행형 마필이라도 항상 지금 조기가 약하거든요. 약하니까 좀 찝찝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복병권 하나 마필 대박인데 지난번 조금 망신을 당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휴양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거리 내려왔죠. 지난번에 휴양 이후로 9월 8일 1700m 중거리 첫 도전에서 바닥을 겼던 마필 제가 휴양의 조개패에서 슬쩍 언급했습니다. 10번 부부젤라입니다. 대박 많아
만약에 대형 사고를 친다면 요겁니다. 거리 내려왔고도 휴장기 이후로 1400이 아니라 1300이 갔다는 것. 1400이 아니고 1300으로 왔다는 것. 휴장을 두 번째 거리 내려왔다는 것. 표지면은 대방마피는 10번 부부절라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이편성에서 가장 높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복병권 마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호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뭐 7경주 저 설명도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신가 봐요. 예, 아유 미안합니다. 7경주 혼자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일단 7경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해요. 7경주, 8경주를 연속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7, 8경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5번, 9번이 뭐 배당판 열리면은 1점 몇 배예요. 이 영광 챔프의 스피드 테크닉, 이 5번, 9번. 이 9번만 스피드 테크닉은 이 데뷔전 당시에 좀 내용이 있었던 말이에요. 마방에서 이 외승 위주의 훈련을 실시를 했고 체중이 빠져야 된다. 그리고 꼭 선행을 받아야 된다. 근데 체중이 하나 안 빠졌고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강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뽀도시 2척을 왔고 요번에 이 체중이 좀 빠져서 나올 겁니다. 체중이 빠져서 나올 거고 이 5번은 지금 따라가는 작전이고 9번은 선행의 올인이에요. 5번 말고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9가 선행을 나간다면 1200거리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5번만 영광 챔프가 따라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다소 좀 염려가 되는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저 배당을 굳이 인정호가 한번 때릴 필요가 없는 경주예요. 이 11번만 탐나 여거리나 이 데뷔전 경주에서 실격 처리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뛸 자질을 갖춘 2번말 로즈파크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사고 칠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택길 배당을 무시하고 들어갈 만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8경주는 이 포인트가 나와 있는 경주죠. 과연 3번마 총알공주가 선행을 받고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총알공주가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오느냐, 이 싸움입니다. 자, 일단 조건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빠른 말 중에 가장 안쪽 게이트를 부여받긴 했습니다만 4번마 블루레이를 시작으로 거기에 뭐 마방에서 지금 자신 만땅을 하고 있는 6번마 메스턴트급, 8번마 플라이 레이디, 이런 마필들도 기본 선두력을 갖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총알공주의 페이스를 아마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서 괴롭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전 그래서 이 따라가다 한 발 쓸 마필 중에 이 재밌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이 기승했던 기수가 말의 습성을 아예 모르고 기승해버렸기 때문에 올 걸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1번마 포트 실버요. 이 유승환 기수가 직전에 기대는 악벽이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 말을 직선에서 외측으로 뺐다가 낭패를 봤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었으면 그 당시에 이 대가리 쳤던 당찬 미소는 몰라도 2차 왔던 머니메이커는 이겼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 이 유승환 기수가 인코스만 곱게 타고 갈 겁니다. 이 기대는 악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어떻게 말을 몰아내야 될지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탈 겁니다. 충분히 이 선두권이 경합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 8경주는 1번마 포트 실버 같이 직선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중에 포인트를 맞춰볼 필요성이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3군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능력만 보면은 11번마 파워대시랑 10번마 라이트 이어엠이 2박 3일 뛰어도 그냥 두 마리 대가리 싸움으로 끝나는 경주예요. 근데 파워대시는 직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넋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압 능량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보는 게 나아 보이고요. 10번말 라이트 이어엠은 아직까지 다리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트랙 조교가 아직까지는 부실하고 더군다나 3착 승군의 빠른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꼬리를 내릴 가능성도 다분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11번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이 조경호 기수가 2연장 우승으로 끌고 들어왔던 2번마 황금지존, 이번에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진말 5번마 디바인 스펙, 이 두 마리가 과연 이 선행 경합을 하는지 아니면 교통정리가 돼서 한 마리가 이 선행을 쏘고 한 마리가 붙들고 타는지,
이게 포인트인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두 마리 모두 선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결국 이 선행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초반에 이끌어갈 이 극단적인 하이 페이스를 과연 어떤 마필이 적극적으로 쫓아서 직선에서 이 자력으로 얘네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경주예요. 딱 한 마리가 눈에 돋보이는 경주죠. 바로 이게 1위말 4번마 문학스타라는 말이 이미 형군에서 난다긴다 하는 빠른 마필들을 2연장 만나면서 우승으로 일궈낸 말이에요. 이 7월 달에는 치빈버디라는 극단적인 도주마, 그리고 직전 9월 달에는 행운 유수라는 극단적인 도주마, 그 두 도주마의 초반 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도 막판에 뒤집었던 말이 문학스타입니다. 자, 그래서 2번, 5번 가운데 누가 한 마리만 나가던 아니면 두 마리가 같이 나가서 경합을 하던 간에 정계로 보면은 4번마 문학스타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전 그래서 이 4번마 문학스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형님. 네. 제가 조금 아까 흥분하다 보니까 좀 순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졸지에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2주간 이렇게 2주 만에 또 UCC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리듬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경주. 근데 치빈버디는 왜 출전 안 했죠? 치빈버디요? 네. 글쎄요. 뭐 문제가 있나 보죠. 네, 이편성이거든 사실은요. 이편성인데 아마 그 황금지존 디바인 스페어 선행형 마필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승군전 안 되겠다 이제 그 월요일까지는 노란 체킹으로 조교를 했어요. 했는데 안 했죠 등록이요. 편성이 없으니까 이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조금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 갖다 버리고 추천경기 가려고만 먹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간단히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교가 조금 강도가 약해요.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요. 문학스타를 인기 마필 버리겠다 뜻이 아니라 그건 우리 김주현 의원님이 전체적인 맥락 레이스 흐름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저는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국민기술인지 요즘 국민바주기수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 그 박태준 기수 안장의 7번 강개토왕. 기본적인 조교를 했어요. 조금 조교 강도가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데 아무튼 안쪽에 있는 우리 김동철 회장님, 요즘 회장님이 열심히 탈 수밖에 없다. 제가 UCC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김동철 회장님이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시면 대충 다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회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수분들은 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각자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6월 30일 날인가요? 폭우로 인해서 경주를 하루 쉬었죠. 못했죠. 그날 하루.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마사의 그 관계자분들한테 그 회장이라고 해서 저는 회장 그만둔 자한테 지금도 회장이더라고요. 찍겠어요. 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마피는 상당히 열심히 탑니다. 왜?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기승정지 받고 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라서 모범도 보여야 되고, 그때 이후로 아마 좀 여러 얘기가 들립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탑니다. 근데 물안개보다는 우리 국민 바주기수인지 국민기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조금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 강개토함을 배팅권 가져가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십경주 하는 게 맞죠? 자, 십경주 국산사고 1400m 별종 5비 경주인데 이번 경주 재밌습니다. 재밌는 경주인데 우리 김지원 의원님한테는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던 마필 출전하네요. 인기를 팔려주고 있죠. 아이리스. 지금 3연속 입상에 성공했고 지금 4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착승원에 걸려있는데 지난번 이걸 놓고 추천위원회 갔었지 않나요? 아니요, 우승복을 놓고 갔죠. 우승복을 놓고 우승복에 아이리스로. 아이리스 때렸군요. 네. 아무튼 이 아이리스 때문에 재미를 제가 2번 정도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아이리스가 출전 이제는 정상 사이클이에요. 이제는 정상 사이클인데 그 전에 보면은
그 2주 계속 3주 이렇게 추천주가 짧았거든요. 이번엔 좀 길어졌는데 지금 올 대가리성을 아주 강하게 지금 팔려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팔려주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날 그 조교평에서도 슬쩍 언급했습니다만은 상태는 겉모습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조금은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조금 무겁다. 그림이 조금 무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절대는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배팅은 항상 가져가는 마필했는데 이번에는 넣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넣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넣고 가기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대안 마필이 뭐냐? 대안 마필이 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여타 마필들이 있습니다.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무패 우승 역시 같이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희망 대작전 여기에 같이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크리스토 그러니까 이런 기본 마필에서는 꼭 승문전 마필 중에서 저격발사공을 추천하는 마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챔피언 컨셉트는 지난번에 왜 졸전을 펼쳤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갖다 버렸습니다만 너무 졸전을 펼쳤어요. 상태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요즘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지현님이 좀 이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상호 기수 요즘 기승 말머리가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항상 보면 이렇게 재갈을 풀렸다 꼭 그 동영상 뭐 보셨다시피 재갈을 이렇게 물렸다 풀렸다 계속 그걸 꼭 반복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나중에 좀 해주십시오. 예. 무패 우승이 비록 지난번 힘들게 입장을 입수했거든요. 힘들게 입장했었는데 상태 조금 더 빠릿해졌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드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안장은 안장이고 뭐 운전수가 어떻게 마음을 하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무패 우승은 꼭 배팅권 빼지 말고 가져가시라. 그 다음에 서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기 1로 지금 근소하게 지금 인기 올 대가서 강하게 팔려주고 있는 이 아이리시가 그냥 놓고 가기는 뭔가 좀 찝찝하다. 뭔가 좀 찝찝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0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 고삐를 갈아지는 동작이 재갈을 물린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이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삐 갈아질 때 재갈을 물리고 재갈을 빼고 일단 이 기수들이 고삐를 갈아지는 동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이 말이 재갈을 안 물었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삐를 좀 팽팽하게 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런 동작을 취할 때가 있고 부조를 넣어줄 때 이 고삐가 길면은 이 기승술이 딸리는 기수들은 이 불안하고 이 몰아주기가 좀 힘들고 특히나 이 악벽 있는 말들은 고삐를 길게 잡고 기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속 구간 3, 4코너부터는 고삐를 갈아지는 액션을 자주 취하고 합니다. 이 박상호 기수 최근 제가 봤을 땐 기승 자세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18초에 있을 때는 이 선행마 위주의 마필들이 많았던 마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삐를 좀 짧게 지고 기승 자세가 약간 높아서 채찍으로 되면서 초반 스타트를 끊었던 그런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되는데 그게 선행마한테 맞는 기승법이고요. 근데 이 48초 마방으로 둥지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48초에는 특별히 이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그런 마방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다 따라가다가 한 발 쓰는 선취평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기승 자세를 바꾸고 있는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도 좀 많이 낮아졌고 이 액션이 좀 과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게 조금 자기 몸에 익숙해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되죠. 예. 식경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리스는 뭐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이 선행형 각질을 가진 마필들이 많죠. 뭐 각질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1번마 토패드 거기에 뭐 5번마 사풍독주도 빠르고요. 7번 눈 깜짝이에 매각에 있는 9번마 멋진 그녀. 자, 이 중에서
지금 3마리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1마리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거 놓고 쌍식 막건까지 한번 응원을 해보고 싶어요. 선행만 받으면은 그야말로 괴력을 발휘하는 9번마 멋진 그녀. 자, 이게 요번에 쉽게 선행을 나가는 경주입니다. 조건만 보면은 얘가 선행을 이게 어떻게 나가 싶을 정도로 안쪽에 빠른 말이 많은 경주 아닙니까? 근데 1번마 토패드는 요번에 원정일 기수가 최대한 참고 가다가 추입 한 발을 써보는 작전을 지금 마방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번마 사풍독주도 최근에 선행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만 가고 있어요. 7번마 눈 깜짝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9번마 이 멋진 그녀가 이 지금 선행에 올인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무난히 이 맨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선행만 나가면은 그야말로 이 7월 14일 경주처럼 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이리스가 직선에서 날라오기 전에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말은 9번마 멋진 그녀가 되겠습니다. 네, 10월 6일 토요 제 11경주 국산 상문 1800m 핸디캡 오늘의 UC 메인 승부처입니다. 핸디캡 경주인데 기본 배당 나와주게 있죠. 입상 가능권 전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여기에 복병권 마필들이 호시탐탐 복병권 마필들이 우승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인기마를 팔려주고 있는 지난번 64배 그 주인공 명수제 이런 마필 쳐다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쳐다볼 필요 없다. 왜 쳐다보지 않냐? 어부지로 입사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승부 햇볕던 마필들이 있고 여기 이제 머니바다 여기 메가스나미 우승복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주는 이런 편성인데 뭐 명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적당하게 사이렌트 준 보헤미안 러브 여기에 이제 번개돌이까지 이렇게 뭐 복병권 A 클래스까지 팔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경주로서 이런 전형적인 기본 마필 편성에서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뭐 있겠습니까? 조개빨입니다. 명수제가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3차 승부했다. 많이 터지면 내가 후차로 가는 바람에 솔직히 뭐 역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기본마 편성에서는 핸디캡 경주 아니겠습니까? 미리 등록되어 있는 그럼 휴장기 때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 상태가 확실하게 오름세 있는 마필로 가면은 무조건 견적이 나오고 세 구멍 네 구멍 가도 견적이 나오고 무조건 먹는 게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경마 휴장 이후 첫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송훈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 강력한 복병마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첫 승부처로 삼았다. 이렇게 메인 승부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뭐 우승복이 인기마로 팔려줍니다. 팔려주는데 저는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버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국산 상군에서 가장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 가장 승부가 걸려있고 가장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 추천하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토요경기 메인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거요.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2경주입니다. 국산 2군 1900m. 자, 오늘 김주현이 준비한 UCC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마무리 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하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적중이 잘 나옵니다. 그 여세를 토요경마 12경주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소백령이 다시 한번 선행 찬스를 잡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려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놓고 때리는 축이 따로 있는 경주예요. 제가 이 명절을 세기 전 지난주죠. 이 지난주 조교 때부터 출전하기만을 기다렸던 말입니다. 최근에 나올 때마다 또 출전할 때마다 남들 다 볼 때 계속해서 잘라드렸던 말인데 자, 이번에 남들 긴가민가 할 때 놓고 때려보고 싶을 정도로 부족했던 부분이 제대로 보완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뭐 경주 조건도 너무 좋고요. 들어오기만 하면 충분히 이 한구라가 될 만한 이 인기도기 때문에 자, 그 말 놓고 쌍승시까지 노리는 막권으로 마지막 경주 제대로 한번 한구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휴장 이후로 첫 방송 시작한 10월 6일 토요일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하니까 조금 긴장도 됐는지 긴장된 것은 없었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진행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리듬을 찾아가면서 역시 배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UC 방송 2주만 하니까 조금 버벅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던 절대 무리한 배팅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배팅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뭐 경마를 안 하겠다 모를까 하겠다 하면은 배팅 강도를 서서히 올려가는 그러한 전략도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토요 경마 U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